어, 이게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생산자에도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랑과 정성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라는 곳에서 자리하고 있고요. 어, 처음에 이제 두레생협을 2009년도에 처음 연을 맺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경기도 안산에 자그마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해서 좀 열악한 조건에서 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2019년도에 현재 공장으로 옮겨왔는데, 역시 드레생협의 그 조합원님들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만의 작지만 저희들만의 공간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여기 나름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 사랑과 정성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희 이제 저희들의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저희들이 생산하는 생활재를 드시는 조합원님들께서 건강해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담고자 했었고요. 또 드시는 조합원님들이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담아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나아가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정성을 다하는 작지만 행복한 동행 공동체를 만들고자 저희들의 이름을 사랑과 정성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햇살이는 저희가 이제 두레생협과 처음 연을 맺게 된 건 2009년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사랑과 정성은 생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푸드코트니 식당이니 프랜차이즈니 이런 곳에 소스를 저희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두레생협을 만나게 되었고, 어, 2009년 1월 달부터 이제 두레생협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1년 만에 다른 일반 거래처를 다 끊고 생협의 전문 소스 생산지로 나아가고자 생협의 물품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어, 어, 저희가 처음에 생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존의 거래처를 끊고 생협의 가공 생산지로 나아가겠다 결정한 데에는 주례생협의 그런 어떤 사랑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생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생협의 생산자로 안내해 주셨고, 또 생협의 생산자로 믿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협의 신뢰와 사랑이 저희 사랑과 정성이 지금의 생협의 생활재를 생산하는 가공 생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하여 생협과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생협의 생활재를 생산하면서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쩔 때는 처음에는 생활재를 생산하는 게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어, 감사하기도 하고, 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런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거, 또 생협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조합원님들과 함께 생산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깊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생산한 물품 하나하나에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생협에 지금 현재 한 23가지, 이제 신규상품 한 24가지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품들은 다 모두가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합원님들과 생협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번뇌하면서 때로는 또 서로가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온 저희들이 생산하는 생활제, 주례생협에 공급하는 생활제는 자랑스러운 사랑과 정성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역시 그래도 생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들의 생협의 어, 산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협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역시 어, 감사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려였던 것 같아요. 생협은 항상 생산자를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오랜 시간 일반 시장에서 소스를 판매하면서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모두 정리하고 생협의 생산자로 전념하게 되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어떤 좀 이렇게 물건을 납품이라 그러죠. 납품하는 입장과 그것을 써주는 소비해주는 입장에 굉장히 뭐랄까요? 어, 조금의 이렇게 평등 뭐 이렇게 존중 이런 관계보다는 예속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면 종속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납품업자로서의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겪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불합리한 대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면서 그때도 항상 느꼈던 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팔면 우리는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이지 제조하는 업자이지 자존심을 파는 업자는 아닌데 하는 그런 가슴에 항상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한 엉거리 이런 것들을 생협을 만나면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는 저희들을 생협의 동반자라고 하죠. 동반자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생협의 조합원님들과 두레생협에 깊은 감명을 갖고 아마 너무너무 기쁘게 생산자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협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함께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협의 생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생활제들은 한 23가지가 있고, 이번에, 아마 이번 주에 공급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매장에 공급되어지는 걸로 아는데, 순땅, 순땅콩 버터 1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거 이따가 그 생활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어떤 어, 예. 저희가 만드는 생활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생활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협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화학적 첨가물이나 화학적 조미료를 일체 배제하고 국산 친환경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믿을 수 있는 없는 또 수입산 원료를 배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레생업에 이제 저희가 처음 공급을 했던 물품이 샐러드 소스류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드레생업에 어, 네 가지 정도의 소스류를, 샐러드 소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생협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미팅을 하고 하면서, 어, 2009년도, 2008년도 뭐 이때였죠. 처음에 미팅을 하고 할 때는 공급은 2009년 1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생협에다 이제 어떤 소스나 이런 걸 제안 드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생협에 너무나 훌륭한 생활제가 너무도 많다. 어, 특히 1차 산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특히 1차 산물을 샐러드나 이렇게 드실 때 그거와 함께 드시는 소스가 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유기농 무농약 샐러드를 또 채소를 드시는데 그와 함께 첨가돼서 먹는 소스가 함께 먹었을 때 유기농 야채나 채소를 먹는 것에 비해서 과연 이게 건강에 더 좋을까? 그래서 이것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건강한 생협의 1차 산물들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샐러드 소스를 먼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는 물품들인데요. 이런 저 생활제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활제들은 뒤에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샐러드 소스로는 한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 소스에 지금 한 네 가지가 있고요. 또 초고추장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타르타르, 뭐 케찹 이런 거 외에 이번에 순 땅콩 버터 100이라는 생활제를 새로 공급하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조합원님들이 통화시켜 주셔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류하고 짜장 카레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기호식으로 빙수팥, 그 다음에 이제 나또류는 상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조합원님들과 직접 대면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렇게 화상이지만 어, 이번 기회에 저희 그 물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저희가 두레생협에 가장 먼저 공급한 샐러드 소스이기도 하고요. 또 예, 그 원래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유기농 샐러드를 더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샐러드 소스 하면 어, 그 외국 소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소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 그 다음에 지금은 유자 요거트 샐러드 소스로 이름이 바뀐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이 베이스해서 조금 짭짤하긴 합니다만 조금 소량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샐러드 소스 이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기 드실 때 고깃집에서 나와 있는 뭐 양파나 부추 요런 소스
절임 소스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뭐 양파 뭐 물에 절이지 않고 그냥 얇게 썰어서 바로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만 뿌려서 드시면 어, 고기 드실 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 고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양파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부에도 좋고요. 돈가스 드실 때 야채를 듬뿍 넣어서 이렇게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를 함께 드시면 또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이제 순땅콩 버터 100하고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를 적정 비율을 잘 섞으시면 그런 데는 월남쌈 소스가 잘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희는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를 단순히 단순히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것뿐 아니라 면 요리에도 잘 맞아. 그래서 비빔국수나 비빔 스파게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깨 샐러드 소스도 이런 식으로 샐러드 소스 이외에도 파스타나 국수, 그다음에 두부 이런 요리에 다 같이 병행해서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자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인데요. 이 샐러드 소스도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 유기농 야채를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소스를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소스인데 기본적으로 어, 유기농 우유가 6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범산 목장에서 유기농 우유를 받아서 거기서 또 유기농 요구르트를 받아서 유기농 플레인 요구르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우유가 63%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유기농 플레인 요구르트가 63%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요네즈나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깔끔하고 그래서 유기농 이 유자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와 함께 샐러드를 드시면 유기농 플레인 요구르트 소스를 같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유자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가 앞서 이제 조합원님들 질문지에도 좀 더 부드러운 소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장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좀 새콤달콤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조금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샐러드 소스의 생협에 많은 샐러드 소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봐서 다양한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이 유자 요거트 샐러드 소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자 요거트 샐러드 소스를 그냥 드셔도 되지만 집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과일이나 깨나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유자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 더불어서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다양한 홈메이드 플레인 요구르트 샐러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참깨를 갈아 도 좋고요. 견과류를 갈아 넣어서도 좋고 딸기를 갈아 넣어서도 좋고 또 뭐 참다래 뭐 이런 거를 갈아서 넣으시면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천연 홈메이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샐러드 소스에다 야채 버무려서 샌드위치 빵에 넣어서 드셔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스위트 칠리 소스인데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 플러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순땅콩 버터하고 섞으면 월남전 소스가 된다고 했는데 칠리 소스하고 섞어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칠리 소스는 뭐 다양한 요리에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고
저희가 이 칠리 소스를 만들면서 너무 맵지 않게 칠리풍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나오는 칠리 소스 풍을 살리고자 노력했고요. 그래서 칠리 소스이지만 이렇게 뒤에 표기면에 보면 고추보다는 파프리카가 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가 아, 동남아 고추하고 달라서 좀 이렇게 칠리 맛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쓴맛이 많이 받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파프리카로 대체해 갖고 좀 부드럽게 만든 그런 칠리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칠리 소스도 또 면에 국수나 이런 데 해보니까 참 잘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소스인데요. 굴소스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문의사항도 많으시죠. 물 함량이 어떻게 되니 또는 굴에서 약간 비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주시곤 하셔요. 근데 생협의 굴소스와 일반 시중의 굴소스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표기부터가 달라요. 굴농축액 하면 다 같은 굴농축액이 아니고 어떤 모사의 시중에 있는 굴농축액들은 굴농축의 함량을 높이 표기하기 위해서 굴농축 안에 여러 가지 조미료, 감미료를 많이 집어넣어서 굴농축액이 50%다, 90%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있는데 생협의 굴 소스에는 굴농축액이 들어가는데 그 굴농축액은 국산 굴을 깨끗이 세척해서 삶아요. 그 국 삶은 국산 굴을 삶아서 아주 농축을 하면 진하게 굴 농축 자숙액이 됩니다. 근데 그 굴 농축액 자숙액을 다시 한번 농축한 게 굴 농축 추출액입니다. 그런 것을 4배 농축해갖고 만든 게 굴농축액인데, 생협의 굴소스에는 이런 고농축된, 그러니까 생굴이 4배 정도 농축되어 있는 굴농축액이 19.8% 정도가 들어가요. 거의 4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유리병 205, 60g, 260g 안에 거의 80% 정도가 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굴이 그렇게 많이 80%가 들어가 있다면 굴 자체의 비린 향 때문에 어, 좀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린내를 뭐 감미료나 향료나 이런 거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협의 굴소스에는 그런 첨가물이나 향료나 이런 게 일절 안 되기 때문에 천연물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린내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굴소스를 이제 처음에 두레생 공급할 때 굴소스는 일반 맛간장과 달리 굴 함량이 좀 높아서 요리를 했을 때 굴의 맛이 충분히 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20% 가까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그게 실질적인 내용물로 따지면 곱하기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좀 나는데 다른 감미료로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기에 조미료나 향료를 조금만 넣으면 물 비린내가 싹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 가끔 소독약 냄새로 오해하시는 조합원들도 계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물 함량의 높음에서 오는 이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만 넣어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굴농축의 이 굴소스는 굴이 이제 만들어서 계속 숙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할수록 더 맛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소스로 해서는 뭐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또 잘 되더라는 말씀이요. 특히 볶음 요리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좋지 못한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입안에 혀에 빵꾸가 몇 군데가 나가지고 발음이 좀 새고 있어서 제 뜻대로 이게 말이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좀 듣기 불편하시 좀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마요네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협의 마요네즈는 기본적으로 문의사항에서도 조합원님들 문의사항에서도 있었는데 기름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수입산 태국산 원료를 오뚜기에서 생산하는 현미료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현미료를 만들 때 뭐 소포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소포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생협과 검증해서 태국산 현미를 오뚜기산을 쓰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걸 쓰지 않았었죠. 세림에서 나오는 국산 현미료를 썼었어요. 근데 세림에서 한 몇 년간 그걸 쓰다가 공급이 가공용으로 원활치를 현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생협에서 검증을 한 태국산 오뚜기 소포제가 들어있지 않은 현미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계란은 생협의 국산 유정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만들 때 저희가 생협의 유정란을 받아다가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깨서 노른자만을 채취합니다. 그 노른자를 채취해서 그 현미와 같이 이제 고속 유화하기 위해서 유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마요네즈입니다. 근데 이제 계란 노른자가 여기 안에 이제 표기는 계란 19.43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란 노른자가 19.43%가 들어있으니까 거의 20%죠. 거의 5분의 1이 계란 노른자라고 보시면. 그래서 일반 시중에 그 마요네즈하고 달리 조금 색깔이 진하죠. 노란색이 진하죠.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가 자그마치 20%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20%를 넣은 거는 당연히 어, 인공적 유화력을 빼고 최대한 유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20% 계란 노른자가 유정란 노른자가 들어갔어도 유화제를 안 넣어서 유화력이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협에서 반품이 가장 많은 분풀 중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반품의 사유는 이제 기름이 분리돼서 반품이 되어지고 있어요.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저희가 하는 노력을 해도 유화제를 안 넣고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마요네즈가 문제는 이제 어, 냉장 유통이라는 시스템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냉장의 온도가 0도부터 10도라는 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요네즈 특성상 온도가 너무 낮아도 유화가 깨지고 온도가 좀 높아도 유화가 깨집니다. 특히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5도, 8도 선이 가장 보관하기 좋다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가정이나 매장의 냉장고가 어, 10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8도, 9도 이상이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기름 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보관하실 때는 좀 온도가 조금 좀 저온에 있는 그런 데다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원님들께서는 냉바람 바로 나오는 데보다는 가정에 그런 밀폐돼 있으니까 좀 문 쪽에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분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음,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화제 대신에 잔탄떡이나 이런 검류를 좀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생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요. 잔탄검이나 이런 법률을 써서 그 유아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0%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마요네즈를 드실 때 조합원님들께서 또 매장에서 우리 활동가님들께서 조금 더 바쁘시지만 특수한 물품들은 이제 또 새로 나가게 될 우리 땅콩버터, 순땅콩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유화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즉 기름 분리와 관련된 것. 그것도 이따가 땅콩버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화제를 안 써서 즉 그 유아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생협의 어떤 그런 방,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뭐 드시다 분리돼서 반품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끔 반품돼 이렇게 분리된 거에 대해서 어 이게 그 품질의 저하 또는 어, 그 제품의 하자로 인식되어져서 굉장히 좀 저희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시면서 전화 오시는 조합원님들이 가끔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안 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조합원님들도 계셔서 설명을 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원님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계란 노른자를 20% 가까이 넣어도 한계는 있더라. 그래서 보관 온도를 잘 지켜주시면 최대한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는 건 뭐 너무 많죠. 또 그리고 생협에 유정란이 20% 들어갔다 보니까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 마요네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히 에그 마요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마요네즈하고 계란하고 해서 소금, 후추, 설탕만 조금 첨가해가지고 식빵에다가 그냥 넣어서 에그 마요 샌드위치 먹으면 저는 파리바게뜨 것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인데요. 역시 타르타르 소스도 기본 베이스는 마요네즈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피클을 만들어서 같이 담은 거고요.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타르타르 소스는 처음에 연어 연어 소스를 기본으로 이제 생산해서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을 공유드리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땅콩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내일인가 저희가 물류센터에 입고할 것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 조합원님들께 공급되어질 상품이라서 저희가 자료에 넣어 보았습니다. 어, 순 땅콩버터 100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는 소금 설탕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당연히 유화제는 들어있지 않고요. 소금 설탕도 들어있지 않고 땅콩만 그냥 갈았어요. 땅콩만 갈아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순 땅콩버터 100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유화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역시 유화의 한계는 있어요. 근데 요 제품은 특성이 아까 마요네즈하고 조금은 달라요. 아까 마요네즈는 참 관리하기가 어렵게 어, 저온에서도 유화가 깨질 수 있고 고온에서도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요네즈 같은 한 3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유화가 깨져요. 그럼 기름 분리가 일어나고 한 8도 이상에서도 유화가 깨져서 기름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땅콩버터는 5도씨 이하만 보관하시면 분리가 안 일어나요. 냉동 보관하셔도 분리가 안 일어나요. 냉동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 꺼내서 드셔도 거의 성상의 변함이 없더라는 거고요. 5도 이하에서 보관 잘 하시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냉장고에서는 온도가 잘 유지됐으면 좀 잘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짤 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 1, 2분만 실온에서 좀 주물럭하면 바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좀 저온에다 보관해 주시다. 그래서 냉바람 나오는 데다 보관해 주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뭐 온도만 잘 유지되면 이게 유통기한, 소비기한 6개월인데 저희는 이걸 예전에 두레생협에 땅콩버터를 공급했다가 중단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0%짜리로 하는데 그때 테스트해보면 온도만 유지되면 1년간도 변질이 안 되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순당근버터 100은 타 생협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도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주례생협의 시상품으로 하는 것, 생활제는 소금 설탕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물품들 보면 여기 있는데 어, 실온으로 유통해요. 근데 유리병에 담아갖고 실온으로 유통하고 기름 분리되는 걸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 옆에 요런 타사에서의 안내 문구예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기름 분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도씨, 5도씨가 넘어가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아예 실온에서 판매를 해요. 실온 6개월, 뭐 1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기름 분리가 일어나는 걸 당연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가격도 생협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타생협에 공급하고 있는 데서 가장 많은 반품이 일어나는 물품이 생활제가 아까 마요네즈하고 땅콩 크림이에요. 역시 유화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어, 반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두 제품 다 저희가 정말 다른 생활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요네즈하고 땅콩 크림 같은 경우, 땅콩 버터 같은 경우 굉장히 가공 공정이 아까 땅콩 그램 갈기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재료로 보면 그렇고요. 가공 공정 굉장히 두 번, 세 번 거쳐야 되는 살균 공정 거치고 냉각 공정 거치고 가공 공정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마요네즈는 가공 공정에서 계란에서 살모넬라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계란을 깨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품들인데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이 제일 많은 생활재예요. 그래서 또 가격대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시중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땅콩 버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님 가격도 저희는 결코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품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합원님들의 원성이 제일 많은 물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이제 신규로 땅콩 버터를 공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는 게 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오일, 땅콩 기름은 분리되는 것으로는 화자는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땅콩 기름뿐 아니라 모든 기름이 다 그렇죠. 분리가 돼서 공기하고 자주 접촉되는 과정에서 산패가 일어날까 봐 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잘 유지하셔서 분리되지 않게 해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분리가 좀 일어났다 하면 짜서 이렇게 저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개봉했으면 빨리 드시면 또 이번에 시중에는 뭐 200g 뭐 이런 식으로 판매되어지는데 160g으로 소량으로 담은 이유도 빨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두고 드시지 않고 할 수 있게 소량으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 땅콩 크림은 또 다양하게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냥 뭐, 빵에 발라 먹는 것뿐 아니라 잼하고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딸기잼, 포도잼, 블루베리 잼을 저희는 잘 먹는데, 그거 먹을 때 항상 땅콩 크림을, 땅콩 버터를 반을 섞어서 먹어요. 그럼 한쪽 빵에는 잼 바르고, 한쪽 반에 땅콩 버터 발라서 먹으면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먹는 거 외에도 사실은 저는 땅콩 버터 그냥 하루에 한 숟갈씩 떠먹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한 숟가락 짜가지고 그냥 먹어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 땅콩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땅콩 100%입니다. 땅콩, 볶은 땅콩 먹는 거다 생각하시고, 견과류 먹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 스푼 쭉 숟가락에 짜서 드시면 든든해요, 아침에. 뭐, 요즘 젊은 친구는 이 땅콩 버터를 또 사과하고도 많이 찍어 먹고 그래서, 이 땅콩 버터 기름 분리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고, 기름 분리가 되시면 빨리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분리가 되었을 때는 공기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서 좀 빨리 드시면 됩니다. 그 분리된 것이 어떤 제품의 문제나 제조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생협에는 지금 우리 둘의 생협에만 100%짜리 땅콩 버터가 이제 공급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생협에는 이런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땅콩은 국산이고요. 그리고 이 땅콩 버터를 가지고 저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만들어 본 겁니다. 뭐냐면 어, 아이들 가끔 이렇게 버터도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쿠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땅콩 갖고 가능하더라고요. 이 땅콩 버터를 보이는 것과 같이 저런 비율로 해서 섞어가지고 오븐에다 구웠어요. 위에 있는 건 땅콩 조각을 올린 겁니다. 여기는 요 비율대로 해서 그냥 버무려가지고 동그랗게 공굴리게 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요 모양은 그냥 포크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콩 쿠키를 만들어 봤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밀가루 안 들어가고 버터 안 들어가고 완전 땅콩 버터하고 소금 설탕 계란 이렇게만 넣어서 만든 쿠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땅콩이 기름이 있다 보니까 오븐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바로 꺼냈을 때 바로는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만지면 으깨질 수가 있어서 충분히 냉각한 다음에 이걸 꺼내면 손으로 만지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에서 바로 꺼내서 뜨거울 때보다 식혀서 이제 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생활제 중에 또 이 나또라는 건강식품이 있죠. 어, 나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학자분이나 교수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 청국장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어, 이게 나또가 되었다. 지금과 달리 일본이 예전에는 먹는 것과 기후가 해양성 기후가 돼서 많은 교수님들이 논문에 의하면 피부병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래된 청국장이 생으로 먹었더니 피부병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나또가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걸 떠나서 나또를 세협에 제안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또가 일본 음식이라고 뭐 음식이 뭐 인식이 되어지더라도 우리
김치가 건강한 식품이니까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 가져가서 자기네 식품이냐 먹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생협에서 또 취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굉장히 이게 과연 생협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걱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적인 낫또를 만들어 보겠다. 비록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한국 콩을 가지고 한국적인 맛으로 만들 수 있는 낫또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또 먹기 편한 낫또를 만들어 보겠다. 일본의 낫또나 시중의 낫또를 보면 냄새가 좀 심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제어하기 위해서 먹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가 결론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콩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암모니아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이어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처음 만들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온 방식이라는 단어에서 바로치를 나눴다고 하는데 요게 50%고요. 또 하나는 저희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해서 냄새를 최대한 없앴어요. 그래서 생협에서 저희 일반 시중의 낫또와 달리 저희 낫또는 저희가 생협의 낫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소스가 없어요. 시중에 어떤 낫또도 다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낫또를 제안할 때 소스도 두세 종류를 다 같이 제안을 드렸는데 어, 어, 공교롭게도 두뇌세겹도 그렇고 한살림도 그렇고 다 이 제품은 소스 없이도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소스 없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냄새를 많이 제거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낫또를 만들면서 시중의 낫또하고 생협의 낫또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부분과 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 낫또를 만들 때 1차적 콩을 삶습니다. 그걸 증자라고 하는데 콩을 삶을 때 이렇게 다단식 치사기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팀 솥에다 콩을 삶습니다. 그 큰 스팀 솥에다 콩을 삶으면 콩물을 받아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낫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의 낫또 공장을 견학을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아주 큰 공장, 일본에서 세 번째로 낫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하루에 한 30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서 견학을 했었고 하나는 일본도 이제 그 낫또가 자기네들 전통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휴게소에서도 휴게소 뒤에서 낫또 공장 한 인원 한 열대 분 해가지고 만들어서 휴게소에다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하나는 정말 최첨단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했고, 하나는 우리 정도의 수준에 맞는 전통식품으로 만드는 그들의 공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그것을 해서 가봤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공장을 갔는데 콩을 삶는데 그 콩물이 막 이런 호수로 엄청나게 쏟아져서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장님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저게 나오는 게 콩물이냐? 콩물이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왜 버리느냐? 물어봤더니 그 두 군데서 다 동의하시는 말씀이 저거를 재활용하거나 저거를 왜 버리냐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낫또라는 것이 당연히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의 낫또 키라제나 보충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콩 삶았을 때 나오는 저 물이 색깔이나 농도를 보니까 굉장히 진한데 저것이 결론은 콩 삶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나오는 콩의 영양분이 아니냐. 그걸 저거를 낫또에서 콩에서 빼내고 낫또를 만들면 콩의 영양분에서 그만큼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본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와서 생협에 제안할 때 우리가 생산하는 효율은 좀 떨어져도 이렇게 채반에 받쳐가지고 콩물을 이주 하나는 콩은 타공판에 받치고 콩물은 그 타공판이 아니라 일반 통에 받쳐서 이렇게 한번 삶으면 콩물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구조로 해서 저 콩물을 낫또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즉 이렇게 삶아서 나온 콩물이 브릭스로 따지면 12에서 13브릭스 정도가 되고요. 그냥 마시면 굉장히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그 달콤하니 맛있다는 거는 결론은 낫또 콩의 영양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낫또균을 배양할 때 그리고 또 낫또균을 접종할 때 삶은 콩물을 낫또에다가 다 환원합니다. 콩 삶은 물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콩 삶을 때 그냥 2배, 3배 힘이 들고 또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손에다가 콩을 100kg, 200kg 집어넣고 삶으면 되는데 그러면 콩물을 다 버려야 되는 구조. 소치 그렇게 안 돼요. 다 버려야만 된다. 그래서 바단식 치사기로 해갖고 다 콩물을 받아내서 그것을 균 배양과 균 접촉에 활용해서 최대한 콩에 갖고 있는 영양 성분 그대로 유지시키고 거기에 훌륭한 국산균으로 낫또 고충균이 살아있게끔 낫또를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생협의 낫또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낫또는 실이라고 하죠. 실이 많이 나와야 좋은 제품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 조합원님들이 인식되시고 계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낫또의 실은 어, 콩의 어, 그 껍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을 막 저으면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 콩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아니라 콩 밖에 있는 껍질 거기서 나오는 게 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이 풍성하게 나오기 위해서 낫또에는 콩을 어떤 걸 쓸까요? 검콩 낫또에는 저희는 진우리 콩을 쓰고요. 우리 콩 낫또에는 저희는 콩나물콩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위 면적, 단위 중량당 콩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로 같은 중량일 때 껍질의 함량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실이 많이 나오도록 낫또는 콩을 작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본 낫또를 드시고 계시거나 드셔보셨거나 아마 일본 여행 가서 보시면 일본에는 우리는 검은콩 낫또 뭐 진콩 낫또 뭐 우리 콩나물 콩 낫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써 있죠? 소립자라고 돼 있죠. 즉 작은 입자 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게 뭐냐? 어, 실은 콩의 껍데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실이 좀 넉넉하게 나오게 하려고 작은 콩을 가지고 낫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소립자라고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고 생협에서는 지느리 콩과 콩나물 콩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낫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낫또는 참 재미있는 또 살아 숨쉬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아까 그 시중의 낫또들은 다 소스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도 제어하고 맛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스가 들어있지만 낫또는 낫또균은 고추균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기성이라고 해요. 또 호수성, 호당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포자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있는納豆중에는 냉장도 있고 냉동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저희 생협의納豆는 냉동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냉동 상태에서 보관되었다가 해동을 해서 먹으면 나토긴이 좀 줄어들거나 소멸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문의도 주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토의 특성에서 나토긴의 특성에서 가장 큰 특성이 포자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토긴은 자기가 생활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힘든 상황이 오면 죽지 않고 포자를 형성해 자기를 보호하는 것. 자기 웅크리고 있다가 적정한 생활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런 것을 이제 포자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이나 그렇게 돼 있을 때 납도균이 죽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냉장에서 해동할 때 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협의 낫또를 이렇게 저어 보시면 뭐 우리콩 낫또도 그렇고 거무콩 낫또도 그렇고 결코 진이 적게 나오진 않죠. 물론 진이 잘 나와야 꼭 훌륭한 낫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와야지 되는데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포자성으로 인해서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냉동으로 해서 해동되었을 때 또 균이 잘 살아있다는 거고요. 아까 호수성, 호당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낫도균, 조충균은 호수성, 호당성이 무슨 뜻이냐면 물을 좋아하고요, 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스가 들어가 있으면 소스를 거기다 뿌려서 저으면 풍성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그 뭐랄까 낫도 진이 많이 나오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게 좋은 낫도로 인식되어지는데 또 소스가 있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맛도 먹기도 좋게 하고 또 그래서 더 소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 낫또를 드실 때 소스가 뭐 필요하다면 지금 소스는 없지만 어, 우리 저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나 뭐 맛간장 같은 거 조금 반 티스푼만 넣고 저어 드시면 뭐 훌륭한 소스가 돼요. 또 유자 요거트 샐러드 소스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냥 김치하고 밥하고 같이 드셔도 김하고 드셔도 맛있고요. 그래서 낫또는 그 소스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물성하고 당성이 같이 가게 되면 점성이 더 풍성해지게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낫또에다 꿀을 반 티스푼만 넣고 저어주시면 찹쌀떡처럼 될 거예요. 낫또가. 그냥 끈적끈적해갖고 띄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이 고추류는 낫또류는 어, 당, 수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전략적으로 좀 넣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낫또를 그렇게 질이 많이 나와야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또 그 진 때문에 먹기가 사실 좀 불편해요. 낫또 하나를 저어서 먹다 보면 입에 묻고 계속 휴지로 입을 닦아가면서 저는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면 진 때문에 잘 안 먹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거북콩 낫또 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유하고 뭐 바나나나 딸기 뭐 이런 걸 집어넣고 꿀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서 갈아서 먹으니까 굉장히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아서 한번 갈아가지고 놓고 이게 온 식구 한 잔씩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빠진 게 있는데 좋은納豆 그러면 발효가 잘 되는納豆는 어떤納豆냐? 일본의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운 내용인데요. 그거는 낫또는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껍질에서 이제 실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 껍질은 뭐 전체 콩 중에서의 뭐 1%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까? 99% 이상은 다 콩 안에 단백질 성분이죠. 그 단백질 성분이 낫토균을 잘 흡수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아미노아산화 되면서 그 단백질이 효소로 잘 발효가 일어나는 게 훌륭한 낫들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 일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혀끝으로 살짝 눌러보면 젤리처럼 또는 양갱이처럼 속이 부드럽게 그냥 수습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조금 탄력 있으면서 그렇게 잘 양갱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씹혀지는 낫또가 안에까지 발효가 잘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나서 항상 그렇게 어, 먹어보고 이 제품은 내보내자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낫또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당성이 강한 소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꿀을 조금 넣어봤어요. 저어봤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빵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꿀뿐 아닙니다. 뭐 계란 넣어도 괜찮고 수분과 당이 있는 걸 좀 넣어주면 훨씬 더 풍성하고 특히 당이 있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낫또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취합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낫또는 가장 저는 맛있게 먹는 게 그냥 밥에서 밥을 한 3분의 1 덜어내고 거기다 낫또 한 팩을 붓고 그냥 밥하고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아, 정말. 음, 저희 이제 물품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뭐 하도 오랜만에 이제 조합원들께 말씀드린 거 긴장을 해서 또 이 구강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해서 빠뜨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생각이 드네요. 마요네즈는 어, 아까 말씀드린 생협의 유정란을 저희가 가져다가 그걸 일일이 다 깹니다. 근데 그 깨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기회 닿으시면 저희 그 생산지를 방문해 주시면 보시게 될 텐데 저희 공장 안에 어, 이름이 파란 칠이라는 룸이 있어요. 색깔이 파랗다가 블루가 아니라 계란을 깨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계란만 깨. 그리고 그 공간은 자외선 등이 소독실처럼 자외선 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작업 전후에 자외선 등 소독, 그 다음에 주정으로 소독 그렇게 해서 계란을 깨고 되는데요. 그 깨기 전에 생협에서 갖고 온 이제 저희가 판으로 가져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어떻게 세척을 하냐면 판은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다 걸러내고 저희가 만든 판에다가 그걸 덜어놓고 계란을 1차적으로 이제 물세척을 합니다. 물세척을 1차적으로 하고 물세척이 끝나면 깨기 전에 계란이고 물세척이 끝나면 2차적으로 1차 주정 세척을 합니다. 주정으로 1차 세척을 하고 나서 또 그걸 다시 2차 주정으로 다시 깨끗한 주정으로 다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로 세척을 가볍게 하고 나서 계란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깨 작업할 때는 작업자들이 뭐 청결성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지만 깨는 과정에서 어, 그 노른자하고 흰자를 분리해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껍질이 안 들어가게 또 구분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란을 저희가 생협에서 받을 때 이제 손발이 잘 맞고 안정화되어서 훌륭한 계란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마요네즈로 사용하는 계란은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구매하시는 계란보다 우선해서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왜? 이게 계란의 산란 일자를 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 산란 일자를 보고 가장 청결한 생협에서도 가장 좋은 계란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깨서 사용하고 있는데 항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왜? 눈으로 보이지 않고 계란에서 또 살모넬라 균이 있어도 냄새가 또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란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도 계란 밖에 있는 부분은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서는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깨는 과정이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파란실이라고 해서 계란 깨는 룸을 자외선 소독하고 먼 소독하고 전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른자가 그렇게 어렵게 깬 노른자가 자그마치 건 20%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물품이고요. 근데 이런 물품들이 이제 유증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반품만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합원님들께서 어, 어, 다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런 제품의 특성을 좀 조합원님께 최대한 많이 안내해드리고 홍보해드리고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출시되는 땅콩버터도 동일합니다. 시중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우리 생협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생협에는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진 구조가 아름답죠. 이런 구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생협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면 분리 때문에 어, 어, 그런 걸 좀 미연을 방지하고자 이런 준비를 좀 저희가 했습니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보니까 치킨 스톡을 왜 판매 안 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결국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가 좀 더 개선해서 조합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소스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뭐 소스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분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많은 메뉴를 많이 어, 열강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아, 보셨다시피 뭐 소스 만드는 법 자체보다도 우리 두뇌생협의 소스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또 첨가물이나 조미료를 빼기 위해서 어떤 공정이 더 추가되고 뭐 이런 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어, 조미료 하나, 첨가물 하나를 빼기 위해서 공정이 두 번, 세 번, 네 번이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원료가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쉽게 말하면 곰국을 끓일 때 뼈를 넣고 끓였어요. 첫 번째 나온 곰국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곰국이 더 진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도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 친환경 소스에서 생협의 그런 생활제 방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 한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는 맛을 못 내고 한두 가지 재료를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야
그 조미료 안 들어가고 첨가물 안 들어간 그런 제품이 그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부분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물품 저 생활재 심의하실 때 어,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원료가 많이 들어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또 대신하고자 해요. 즉, 첨가물이나 그런 걸 빼기 위해서 그리고 천연의 생협의 원료를 가지고 맛을 내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저희뿐 아니라 많은 가공산자들이 그럴 텐데 어려운 과정 한 번에 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재료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거나 다양한 공정을 거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때는 그런 직설적인 질문도 받았던 것 같아요. 원가 상승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걸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공정이 복잡해졌고 또 원료가 개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생산지의 노력의 결과이고 또 땀의 어, 산물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아마 생협의 건강한 소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즉 가공 비용 따지고 원료 비용 따져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수익을 따져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첨가물이나 화학적 조미료를 빼고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마요네즈 기름은 어떤 걸 쓰시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은 태국산 오뚜기에서 제조하는 태국산 현미를 쓰고요. 거기서 생협에서 같이 검증을 했어요. 소포제 안 들어간 그 제품만 쓰기로 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세리면무에서 국산 가공용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진다면 다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사믹 소스는 생산 계획이 있는지요? 감사한 말씀. 저희 개발이 거의 완료 다 되어 있고요. 단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게 생협의 발사믹 식초를 가지고 그 가격으로 가공용으로 만들려고 원료를 쓰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조합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실 수 있는 발사믹 소스가 생협의 발사믹 식초 가지고는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제품, 생협의 발사믹 식초가 너무 훌륭한 제품이긴 하지만 가공용 단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격이 가공용으로 맞는 그런 원료를 유기농 발사믹 식초를 오래전부터 찾아왔고 지금은 수입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켜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가공 원료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발사믹 소스는 바로 가능할 것이고 생협에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농 발사믹 식초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접 재배하시는지와 농사법, 요거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감히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믿을 수 있고 훌륭하신 생협의 1차 생산지에서 생산하신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소스를 생산하고 있을 뿐 농사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 발효식품, 매실청, 개복소화청을 사용하여 수제 드레싱을 만들 경우 연수가 2, 3년 된 것은 특유의 향이 오히려 맛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가요? 글쎄요.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제가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매실청이나 개복소화청 등이 충분히 숙성되면서 그 감미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자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게 느껴져서 아마 그걸 가공해서 뭘 맡기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고요. 샐러드 소스의 뚜껑이 불편합니다. 개선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선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뚜껑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뚜껑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가 업체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 그냥 그들이 기성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에 대해서 하자가 일어나서 그들한테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개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기업도 말 없는데 너희 뭐 그만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뚜껑의 하자에 대해서 사람과 정서의 물품이 생활재나 그 크레임이 걸리고 반품이 되어도 저희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몇 년 전, 한 2, 3년 전이죠. 저희가 뚜껑을 좀 개선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 재사용과 분리수거의 용이를 위해서 뚜껑 업체하고 저희가 한 2, 3년간을 싸우고 하소연하고 읍소연하고 뭐 그렇게 해가 협의해서 지금 사용되는 뚜껑은 그래도 분리형이에요. 그러니까 병 재사용을 위해서 뚜껑을 열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을 저희가 저희 뚜껑 공급업체와 한 3년에 걸쳐서 협의하고 때로는 때도 쓰고 때로는 윽박도 하고 해서 그거까지는 같이 해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그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한 비용은 그들이 냈지만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도 병 판매가 저 뚜껑 판매가 느릴 것이다. 우리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병 뚜껑을 바꾸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병뚜껑을 우리가 자가 제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유리병은 지금 쓰고 있는 유리병은 어, 저희가 금형을 떠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저희가 금형을 떠가지고 저희가 생애에 제일 먼저 구입했던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금형은 10년 전에도 저희가 뜰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 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 2천만 원. 근데 뚜껑은 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뚜껑은 또 금형을 떠도 지금은 뭐 뚜껑 비용을 금형을 한번 뜨는데 작게 들면 5, 6천, 많게 들면 억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도 그 금형을 떠서 제소를 저쪽에 해달라 그래도 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한 번 생산할 때 50만 개, 100만 개를 생산해야 돼요. 저희가 1년에 쓰는 게 기껏해 몇만 개거든요. 50만 개, 100만 개를 일단 저희 물류창고에 쌓아놓을 데도 없거니와 그걸 언제 쓸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형비도 금형비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형을 떠서 저희만의 개선된 뚜껑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자기네들이 하죠. 대기업들은 쓰는 양이 많으니까 금형업체들이 금형비 안 받고도 지네들이 금형비 들여서도 떠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데는 금형비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또 생협의 조합원님들과 생산자들은 이렇게 막 끌려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생협도 조금씩 많이 소비가 되고 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둘의 생협뿐 아니라 뭐 한살림이나 뭐 타생협하고 다 같이 엮어서 생협의 공동 뚜껑을 제작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
이번에 저희가 유리병을 저희가 십몇 년 전에 그 병을 떠서 저희 용기로 10한 4, 5년 동안 지금 공급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년 5월 달서부터인가 지금 사용되는 병 용기는 저희 사랑과 정성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생협들하고 한사님하고도 같이 해서 어, 우리 금융 포기할 테니까 그 생협 그 생협 전체가 쓸 수 있게끔 그 용기를 범용화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저희 용기가 아니고 저희 금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했고 지금은 그 병을 용기 업체에서 자기 비용으로 다시 떠가지고 지금 저희한테도 주고 있고 더 싼 가격에 저희가 금액을 떠서 저희가만 받았을 때보다 한 1, 20원 더 싼 가격에 유리병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생협의 어디 업체라도 이제는 다른 생산자에서도 요구만 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뚜껑도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좀 개선되어졌으면 또 좀 이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지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생활자라고 해서 다른 비법이 있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다들 비법 소스들이 다 있으신데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좋은 원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안 넣고 이거를 어떻게 저 맛을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 첨가물을 안 넣고 어떻게 이것을 이 물품을 생활자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만들어 보고 안 되면 세 번. 그래서 생협의 한 물품의 생협의 하나의 생활제가 이제 납품이 결정될 때 되면은 테스트했던 자료가 한 권의 책처럼 되는 거, 뭐 그런 과정이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협에 들어간 물품들을 개발할 때 과정이 그 십몇 년 동안 해놨던 뭐 저희 집에는 뭐 집은 조그맣지만 방 한 칸은 제가 전적으로 쓰는데 그건 뭐 잠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생협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 왔던 또 그래서 출시되었던 또 출시는 안 되었지만 중도 포기되었던 그런 그 생협의 마인드로 생협의 컨셉으로 개발해왔던 그런 생산 개발 테스트했던 자료들이 어, 제 방 한가운 하나를 다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만들 때 마인드가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뿐 아니라 어, 어, 생협의 소스는 기본적으로 생협의 생활제를 생협의 원료를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소스를 저 개인적으로는 생협의 소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스가 되게끔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거. 그게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저희가 만드는 소스가 다른 생협의 생활자하고 호환을 이루었을 때, 즉, 우리가 만든 소스가 다른 생협의 물품하고 생활제하고 돼서 그 생활제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맛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소스, 그 영양가를 훼손하지 않고 그 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런 마인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 제 저희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 소스의 원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 첨가된 성분은 8, 9번은 합쳐서 말씀드리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생협의
공급하는 생활제 소스는 어, 화학적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당연히 없습니다. 어, 요즘에는 생협도 물품의 생활제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은 허락해주고 어떤 부분은 허락해주고 하는 원료가 많이 있지만 사람과 정성이 생산하는 생활제에는 지금 기억상으로 특별히 첨가된 첨가물이나 감미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굴소스에서도 단 하나의 감미료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두레생배 소스는 이런 점에서 어, 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생활제가 다른 생활제를 더 건강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먹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제 소스이냐 이 부분을 저희는 더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번 암 환우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요거는 어떤 생협에서 보면 그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생협 홈페이지에 보면 항암이란 타이틀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원료를 보고 느끼고 뭐 하면서 생협에서 공급하는 유기농 채소나 유기농 과일이나 이런 훌륭한 원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항암과 관련된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감칠맛 기대합니다. 아직 제품을 써보지 않아서 굴소스 함량과 첨가물을 체크하면 되는지요? 예. 굴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첨가물 제로이고 감미료 제로입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굴 함량의 높음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굴 농축액이 20%가 가까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굴 농축 안에는 생굴이 4배 이상 농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의 4배니까 그 한 병에 거의 80%가 생굴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첨가물이나 감미료로 잡지 못하는 까닭에 약간의 비린내니 또는 소독약 냄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은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점을 어, 생협의 훌륭한 생활제라 생각하시고 대신에 또 굴 함량이 높으니까 다른 굴소스보다 조금씩 적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한 질문이 또 있네요. 2024년 출시 예정인 소스가 더 있는지요? 예. 사랑과 정성은 소스로 시작했지만 소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목표로 하면서 개발을 거의 완료해 놓고 생협에 제안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질문 주셨으면 쓰니까 자랑 삼아 또 생협에 제안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차원에서 우선 건강 측면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일본에 가면 토마토로 만든 현미죽이 있어요. 그게 포타이라고 뭐 그들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본 거 토마토 현미죽보다 좀 더 재미있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토마토 현미죽을 좀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그 토마토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토 시리즈를 한 세네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 완료된 것만 말씀드리면 토마토 현미죽,
토마토 갖고 스프인데 스튜라고 명칭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 스, 악마라는 표현을 좀 넣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토마토 악마 스튜를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그건 토마토 스튜입니다. 근데 이제 악마가 마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녀 스튜. 토마토 마녀 스튜를 이제 제품명을 그렇게 짓자라고 토마토 마녀 스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마토로 가지고 할 커리를 만들어 봤는데 토마토 마살라 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토마토 맛도 상큼하게 나면서 그 향신료 맛도 상큼하게 나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마살라 커리 그가 세 가지가 개발이 완료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발사믹 소스는 유기농 발사믹 식초를 저희가 직접 수입을 의뢰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 들어오면 이제 완제품이 공급이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올해는 요 네 가지를 생협에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맛이 덜한 소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 신맛과 관련되니까 샐러드 소스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어, 저희도 뭐 좀 뭐 이제 부드럽고 고소한 소스를 좀 저희도 연구해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스는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해서 조합원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공의 영역이 그 가공이라는 좀 그렇구나. 활용의 영역이 많이 있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자용 샐러드도 이래저래도 드셔보시고 그럼 재미있게도 드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드신 것들 좀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샐러드 소스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쉬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소스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직접 재배한 아까 말씀드린 거 중복이니까 이거 뺄게요. 저희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용량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리병에 뭐 230, 40g부터 250, 60g까지 비중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용량이 많다 그러면 많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결국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핵가족이니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뭐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포장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리병이나 이런 걸로 소포장했을 때, 그 코스트가 비용이 이게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가 220ml인데, 220ml를 뭐 150ml로 한다. 그러면 줄어드는 용량만큼의 그 생산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님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유리병은 그대로 두고 소스에서 소포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샐러드 소스입니다. 원래 샐러드 소스는 소포장 일회용이 기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샐러드에다가 소포장으로 딱 된 걸 하나 딱 뜯어 약간 용기에 50g 넣어주 60g 넣어갖고 파우치 조금만 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공급되거나 뭐 묶어서 나가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딱 뜯어서 샐러드에다 한번 먹고 끝내는 게 제품의 성상이나 위생이나 맛에서도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생협에서는 왜 그러면 오랫동안 안 했었느냐? 쓰레기의 환경의 문제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오래전부터 저희가 여러 세계에다가 많은 제안을 했지만 다 거부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부가 되어 오면서 세월을 흘렀는데 보니까 요즘엔 생협의 물품을 보면 일회용으로 많은 제품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스에서는 오히려 소스가 오히려 그러면 제일 많이 빨리빨리 특히 샐러드 소스 같은 경우
제일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청들도 짜먹는 거 많이 나오고, 뭐도 짜먹는 거 나오고, 꿀도 일회용으로 나오고, 이러는데, 샐러드 소스는 여전히 환경호르몬, 재활용, 쓰레기, 이게 너무 갇혀서, 일회용에 대한, 부정적인 생협의 그게 경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의 생협에서는 달라지셨을 거라고 봐요. 또 달라지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둘의 생협에 이번을 기획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자님들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샐러드 소스 솔직히 얘기하셔서 저희가 생협에 네 가지가 나가요, 지금. 네 가지가 나가는데 한 병을 사서 소비기한 안에 3병을 다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러면 한 병 사서 다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병을 사서 다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유자 요거트 샐러드 소스를 샀는데 다음에 저 참깨 샐러드 소스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언제 그거 사야 되나요? 이거 다 먹고 사야 되나요? 이거 다 못 먹고 버리고 사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나는 병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도 또 그리고 이 병으로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라는 조합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병 제품은 그대로 두고 소포장 용기를 일회용으로 짜먹는 것처럼 다른 것꿀 짜먹는 것처럼 청 짜먹는 것처럼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장에서 샐러드 소스 병 옆에다 바구니 하나 담아서 종류 이렇게 그냥 여러 참깨 샐러드 소스 모아서 네 가지를 그냥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님들께서는 샐러드 소스 한 종류 한 병 사실 가격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집어 가셔서 오늘은 아침에는 참깨 샐러드 드시고 저녁에는 유자요거트 샐러드 드시고 이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가 촉진되어서 저희 생산자들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이런 시점에 이런 게 더더욱 대두돼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협과 연맺은 지가 2009년도에 연매서 한 15년 돼 가잖아요. 생협이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투덜거림이나 뭐 매출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생협이 발전하는 만큼 캐파만큼 소스도 그만큼 자동으로 발전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왜? 다양한 가공식품 소스 그 식품들이 또 즉석조리 식품들이 또 조리식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스를 오히려 사용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타생협을 예를 들게요. 1년에 20%가 성장되고 30%가 성장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타생협도 소스는 1년에 5% 10%막 늘질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저희가 생산한 생활제 그 소스의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스를 생산하는 저희 생산지 입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조리식품, 가공식품이 나와서 소스를 가지고 조리하는 조합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소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조합원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 두레생협에서 이거를 좀 먼저 샐러드 소스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장에 가면 50g, 60g, 즉 1인분, 한 번 보통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양이 한 봉에 담겨서 그게 부담 없이 하나만 집어가든 두 개를 집어가든 그렇게 하면 한 병 그렇게 하면 네 개를 다 종류별로 하나씩은 네 개를 사가도 절대 안 먹고 버리거나 소비기한 지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사용 중에 변질될 일도 없을 거예요. 왜? 이게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사용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꺼냈다 닫았다 이게
그래도 그 날짜까지 소비 기한을 의미하는 건 명백히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밀폐되어 있으니까, 뜯을 때까지 밀폐되어 있으니까 소비 기한도 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생산재에는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요로 하시는 조합원님들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생협에서 좀, 뭐랄까요? 음, 좀 이렇게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이게 단가? 예, 대표님, 예, 대표님, 예. 예, 예. 지금 제가 카톡으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한 예, 네 예. 가지 정도 잠깐. 되는데,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땅콩부터 마이너스 유리 용기 관련 문의. 예, 예. 역시, 그렇죠. 이 질문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 마요네즈하고 땅콩 버터 생협에 들어갈 때 다 유리병으로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튜브 용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대단히 외람되는데 자꾸 파생협 얘기를 해서 대단히 외람되는데 파생협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병 라인을 다 철거하고 기계도 다 없애고 어, 튜브 라인을 깔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는데 그 기계 하나 바꾸고 뭐 이렇게 라인 좀 수리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라인을 갖춘다는 게. 그래서 저도 이걸 그 당시에 그 생협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저희한테 선구자로서 나갈 걸 요구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을 들이고 했었는데 하고 나서 그 생협에서도 조합원님들께 굉장히 호된 지랄을 들었어요. 저희도 실무자도. 그래서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저희 공장을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조합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저의 말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과 정성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저희도 땅콩부터 마요네즈 다시 예전에 돌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나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두레생협도 그렇지만, 저도 타생협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유리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저희 생산 라인을 원체 철저하게 뜯어 고쳐놔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수억 대가 되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생앱의 조합원님들도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좀 더 살아가 정성을 도와달라. 그래서 좀 더 매출을 늘려서 조금 더 수익이 생기면 그때는 뭐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간에 유리병에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어, 유리병으로 바꾸는 거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분리 삼별 채소와 방지하기 위해는 어, 어, 아, 개봉 후 빨리 먹어야 한다면 언제까지냐?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자, 뚜껑 열었어. 쭉 짜고 뚜껑 바로 닫았어. 바로 냉장고 넣었어. 그것과 뚜껑 열었어. 놔두고 다 먹고 뚜껑 닫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획일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고 가급적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즉, 뚜껑을 열었어. 필요한 거 짰어. 그럼 닫아놓고 여기다 놓고 좀 먹다가 또 열고 짜고 이렇게 드신다면 꽤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용량이 적은 소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굴소스는 항상 유통기한. 예, 이것도 뭐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으로 대체할게요. 좀 용량이 적은 걸로 포장을 가면 어, 그 어떤 일이 생겼냐 전에 그 유리병에 마요네즈를 담아서 나갈 때였어요. 그때
그때 200g인가 담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한 130이나 120으로 유리병에 담아서 그 공급하자 그래서 타생협하고 또 두레생협하고도 아마 원가에서는 엄청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ml짜리 그 200ml 담기는 유리병이 사실은 200이 아니라 젓갈병 250ml인데 케찹은 마요네즈는 200ml, 200g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200g 들어가는 거를 120이나 110으로 줄였을 때 따져보니까 유리병이 실질적으로 3분의 1 뭐 이렇게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로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가격은 2배가 더 높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에서 이제 그 조합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소비하실 수 있는 소비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같이 고민해서 용량이나 그런 걸 정해야 되는 점이 지금보다 더 낮추는 거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유리병 220ml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ml 했다가 250ml로 줄여서 줄이자 해서 저희가 용기를 금형을 떠가지고 이렇게 낮췄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보다 더 적게 낮추자라는 것으로 가는 거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소포장단위 하면서 유리병을 다시 금형을 떠서 한 180ml나 160ml로 가는 부분을 이제는 그때는 캐퍼가 좀 커져가지고 그 단가를 유리병이 작아져도 단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서 역시 제일 좋은 건 생협 전용 용기로 여러 생협이 같이 생산하는 것도 그래서 단가를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조합원님들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포장 시스템으로 가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으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엄청 떨려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귀한 시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어, 살아가셔서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와주신다면, 어, 오히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릴 일이고요. 아무튼, 어,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